이번에도 점수가 다른 학원보다 10점 정도 더 높아요. 이번에도. 아마 다른 학원들은 격주로 해서 10점 정도 더 낮은 것 같고, 여기는 매주 해서 10점 정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점수가. 실력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붙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계신 분의 95%는 붙으실 것 같고, 5%가 누가 되느냐가 문제죠. 네. 거의 다 붙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 점수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작년에도 보니까 점수가, 절반도 동형 모의고사 과정에서 절반도 득점을 못 하셨던 분들도 다 붙으신 거 보니까 점수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등기 완료 사실의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게 분석표를 보니까 주로 틀린 부분은 법무사 문제를 좀 갖고 왔는데 거기서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사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옛날 법무사 문제보다는 요즘 법무사 문제가 좀 쉽긴 하지만 여전히 중개사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득점이 좀 안 되는 부분은 법무사 문제들이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6번 보겠습니다. 등기 완료 사실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올해 등기필 정보와 등기 완료 통지가 등기공무원 시험과 법무사 시험 양쪽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등기필 정보나 등기 완료 사실 통지, 이게 아마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좀 다 아실 것 같아요. 예전에 등기필증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이 등기필증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죠. 그래서 영수증으로서 신청인에게 작성해서 교부해 줬습니다. 새로 만든 등기필증을 등기관리자에게 작성 교부했고, 종전에 있던 등기미자가 제출한 등기필증은 체크를 한 다음에 돌려준다고 했죠. 그래서 영수증으로 이게 등기필증이 작성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 새로 만들어진 등기필증은 등기관리자에게 작성 교부했는데, 등기관리자가 교부받은 그 등기필증이 등기관리자가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두 번째, 등기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관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로 전환되었을 때 등기소에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기능이 등기필증이 수행했던 기능인데, 요게 이제 폐지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것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것이 폐지가 됐으니까 이 기능은 누가 대신한다고 했습니까? 등기완료 통지. 그 다음에 이 기능은 누가 대신한다고 했죠? 등기필 정보가. 이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했습니다. 등기필 정보가, 이 등기완료 통지는 등기 관리자에게는 통지를 해주지만 등기 의무자일 때는, 등기의무자는 기존에 등기의무자가 제출한 등기필증을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돌려줬다고 했죠. 그걸 어떻게 바꿨느냐면 요청할 때만 등기완료 통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의무자는 요청할 때만 등기완료 통지를 받습니다. 등기관리자는 무조건 통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등기필 정보는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따라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있다면 등기완료 통지만 신청인에게 해주고, 등기명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신청인이 없는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등기 관리자가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인으로서 기록이 돼야 된다고 했죠. 등기 관리자가 새로운 등기 명인으로서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말소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관리자는 있지만 등기부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 명인이 없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소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둘은 일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등기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 명의는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치해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새로운 등기 명의에게 작성되고 교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통지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뭐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 신청인은 누군가요? 등기 의무자. 등기부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는 누굽니까? 등기 권리자. 다른 사람이죠. 따라서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청인은 있으니까 저건 주겠죠. 하지만 여기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는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채권자 대위 신청. 이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등기 신청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채권자라고 했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굽니까? 채무자죠. 그래서 이때는 다른 사람이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청인에게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는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죠?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거는 신청인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까? 등기관이죠. 그렇죠. 직권이니까. 그런데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굽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죠.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또 하나가 더 있죠. 성질이 좀 다르지만 강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이 강공서는 등기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그래서 강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강공서가 등기 명인이 되더라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공서는 등기 권리자일 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강공서가 등기 권리자일 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하지만 등기 권리자가 따로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죠. 등기 권리자가 따로 있다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공서가 촉탁하는 거니까 영수증은 한 장 줘야 되겠죠. 당연히 영수증은 줘야 될 겁니다. 이때 요 자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신청한 게 잘못 얘기했네.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지만 자기가 신청한 건 아니죠. 그러면 알려는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준다고 했습니까? 등기 완료 통지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자신이 신청한 게 아닌데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로서 통지해 줄 수는 없고 대신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등기 완료 통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신청했을 때 하는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다른 종류의 등기 완료 통지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였죠? 그렇죠. 위임 등기필 정보는 한 번만 작성이 되니까, 한 번만 만들어지니까 등기필 정보가 멸실되었을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된다고 했죠.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죠. 직접 출석해서 신청할 때 직접 확인을 받고 확인 조서가 작성이 되면 등기필 정보는 필요 없다고 했죠. 두 번째,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때는 대신 등기필 정보 대신 무엇을 등기소에 제공하면 됩니까?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그리고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대리인 신청할 때는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이 등기필 정보를 대신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럼 위임 확인 정보나 공증정보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대리인이 신청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등기필 정보도 등기소에 제공되지 않았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 본인에게 대리인 누군가 와서 등기를 신청했는데 너의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죠. 그때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즉 위임 확인 정보나 공증 정보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부자 본인에게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문을 보겠습니다. 1번. 등기관이 대위 채권자의 등기 신청을 완료할 때는 등기 관리자에게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맞겠죠? 2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때는 그 등기명인에게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맞겠죠?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을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공증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본인에게도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맞겠죠? 5번, 4번.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부여받을 사람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는 것으로 등기 완료 사실의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기능이 다른 겁니다.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등기 완료 통지는 뭡니까? 두 가지가 있죠. 영수증으로 등기 완료 통지,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을 때 해주는 등기 완료 통지. 그리고 등기필 정보는 뭡니까? 나중에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관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 관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 거죠.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와 등기필 정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돼요. 맞습니까?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등기 완료 통지와 등기필 정보는 신청인으로서 등기 관리자에게, 등기명인이 되는 등기명인에게 등기 완료 통지와 등기필 정보가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갈 때 별도의 서류로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해서 한 장의 서류로 같이 나가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그래서 교과서에 그게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림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 완료 통지는 신청서에 그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다. 요청할 때만 하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등기의무자에게는. 그래서 정답은 4번. 거래 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번 2006년도 1월 1일 전에 작성된 매매 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액은 등기하지 않는다. 맞죠?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이고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이고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만 거래 가액 등을 등기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나시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래가액 등을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등기원인이 매매일지라도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라고 한다면 거래가액 등을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매매계약서가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작성이 됐을 때만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 작성을 했다면 거래가액은 등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2번. 등기원인이 매매라면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 등인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렸죠?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일 때만 거래가액 등을 등기한다고 했죠. 3번. 매매 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죠? 4번. 등기원인 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해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까? 맞죠?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될 수 없다면 등기관은 등기 신청 수리할 수는 안 되겠죠. 같은 계약이 아니니까. 그런데 단순한 오기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면 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수리해야 될 겁니다. 5번.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한 개일지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을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렇죠.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매매 목록을 제출해야 되죠. 그러면 갑부의 관리자 및 기타란에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압류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번. 차후공지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았습니까? 틀렸죠?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같은 처분 제한의 등기라고 얘기하지 처분 금지의 등기가 아니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금지의 의미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채권자가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처분을 금지한다고 한다면, 금지시킨다면 채무자에게 너무 큰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채무자는 다른 자에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리를 취득한 자가 나중에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권리 취득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라고 했죠. 상대적 효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등기가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3번, 가압류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의 말소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말소할 수 없다. 아니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원칙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경우 금전 채권을 비보전 권리로 기재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가압류죠. 그렇죠. 그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보전 소송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고,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보전 소송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그 피보전 권리가 금전 채권, 가처분 등기는 피보전 권리가 금전 이외의 채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부동산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기가 가능하다. 이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재산적 권리여야 됩니다. 재산적 권리만 가압류나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압류 등기 자체, 가처분 등기 자체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가압류 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 이런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재산적 권리가 아니에요. 사용수익 처분 등 중에서 처분 권능을 제한만 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 등기 자체, 가처분 등기 자체는 재산적 권리가 아니라서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두 번째, 등기부에 등기가 된 것만 가압류와 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불가합니다. 공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죠. 기록되지 않았다면 준분으로 추정하죠. 따라서 이 공의 지분은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한다면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됩니까? 되겠죠.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이라고 한다면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갚고,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을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부기등기.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19번. 다음 중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변경 등기는 등기의 일부만이 실체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한 이후와 이전의 등기에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 이거 맞습니까? 맞죠?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변경이나 경정등기죠. 원시적 일부 불일치면 경정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면 변경등기. 그렇죠? 전부 불일치일 때는 그때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하는 게 아니라 말소 등기한 다음에 새로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일부만 고쳐주는 등기니까 고치기 전과 고친 후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를 할 때는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권으로 경정 등기할 때는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죠.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 특징 몇 가지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지방법원장에게 사후에 보고해야 되고, 두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돼야 되고, 세 번째, 등기명의인이나 등기신청인에게 사후에 통지해야 되고, 등기신청인이나 등기명의인이 2명 이상일 때는 1명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동일성 유지 여부를 등기관이 심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까지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때 한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라고 했죠. 그렇죠.
등기관이 잘못이 있을 때는 신청과 직권이 다 가능한데 직권에 의해서 할 때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이 될 테고 2번 이것도 법무사 문제예요. 소유 형태를 공유해서 합의로 합의해서 공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체의 변경이므로 이전 등기를 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4회 때도 문제를 냈는데요. 이것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갑, 을, 병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공유, 그 다음에 합유, 그 다음에 총유. 이 공유는 지분으로 소유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갑을병 사이에는 지분이 존재해요.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 총유도 합의도 지분으로 소유한다고 했죠. 지분으로 소유합니다. 따라서 갑을병에게는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총유는 갑을병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가 소유하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이 단체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비법인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산에서 휴지를 줍는 모임이라는 비법인 사단을 만든 적이 있죠.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단계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네. 이때 이걸 공유지분이라고 부르고 합의지분이라고 부르는데 공유지분과 합의지분의 결정적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가 공유지분,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가 합의라고 했죠.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가 합의예요. 그래서 이 공유 합의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차이예요. 이때 이 공유지분은 공동의 목적에 없기 때문에 갑을병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했죠. 처분이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이를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민법에서. 따라서 이때 A는 무슨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3분의 1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지분은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균분한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맞죠? 그런데 이 합의 지분은 지분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원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이게 끈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공동의 목적이 깨집니다. 따라서 이 합의 지분은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외가 있죠. 예외는 뭡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전원의 동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합의 지분도 처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합의 지분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지분의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분의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합유, 갑, 을, 병.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이 등기를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합유. A, 을, 병으로. 이렇게 합의 등기 명의인이 갑을 병에서 합의 등기 명의인이 A, 을, 병으로 바꾸는 등기. 이걸 뭐라고 그랬죠? 합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합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합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형식을 볼 때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죠. 그렇죠. 보통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이름 바뀔 때, 주민번호 바뀔 때, 주소가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죠. 그럼 이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그리고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부기등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합의등기 병인 표시 변경등기는 지분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형식을 취한 겁니다. 이거는 권리에 관한 등기로 봐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로 보기 때문에 이는 공동신청입니다.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있어야 되고 등기 권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등기 의무자는 누구겠습니까? 지분을 처분한 자겠죠. 그렇죠. 따라서 누구겠습니까? 가. 등기 권리자는 누구겠습니까? A겠죠. A. 그 다음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지분을 처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원의 동의가 있다는 걸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누구냐면 을병. 얘가 등기 권리자야. 처분을 한 자와 잔존 합의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법무사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좀 필요하다고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공유 지분은 공유라고 표현이 됩니다. 공유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등기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유라는 뜻을 적어야 돼요. 그렇죠. 합의도 합의라는 뜻을 적어야 됩니다. 등기부에. 합의요, 갑을병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총유는 우리 등기법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총유, 산휴해 이렇게 적지 않고 총이라는 글자를 우리 등기법은 몰라요. 그냥 산유의 단독명의로 등기하는 겁니다. 공유 합의는 등기부에 기록이 되지만 총이라는 문구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 더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을 변경이라고 하고 주체의 변경을 이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합의에서 공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것은 내용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입니까? 공동 소유권 내용 중에서 공동의 목적이 없다가 공동의 목적이 생긴 거죠. 주체 변경은 아니에요. 공유는 갑을병의 소유자고 합의도 갑을병의 소유자니까 주체의 변경이 아니죠. 내용의 변경 무슨 등기합니까? 소유권 변경 등기. 맞습니까? 했던 거예요. 이건 공유에서 총유로 바뀌는 것은 주체의 변경입니까? 내용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 공유일 때는 소유자가 갑을병. 그 다음에 총유일 때는 소유자가 갑을병이 만든 단체. 소유자가 다르죠. 주체의 변경이니까 소유권 변경 등기 아니라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소유권 변경입니까? 소유권 이전입니까? 네? 소유권 변경 등기 해야 되겠죠? 주체가 같지 않습니까? 내용만 다르지. 이렇게 바뀌는 것은 주체의 변경입니까? 내용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바뀌는 건요. 주체의 변경,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유 형태를 공유에서 합의로, 합의에서 공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체의 변경이므로 이전 등기한다. 아니죠. 내용의 변경이니까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틀렸을 테고 3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명의로 된 부동산을 우리 등기법에서는 총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총유에서라는 문구도 잘 안 나옵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구성원이 합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주체의 변경이기 때문에 권리 변경 등기를 할 수 없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부터 구성원 전원의 합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4번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여러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하필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 뭡니까? 창설적 공동저당. 그러면 접수번호가 다르다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불렀죠? 추가적 공동저당. 추가적 공동저당. 즉 접수번호가 다른 저당권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합의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등기원인 여러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합의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5번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는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이지만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등기 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맞습니까? 맞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채권 최고액은 나중에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채권 최고액의 의미예요. 그러면 채권 최고액, 물론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 10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났다면
종전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10억 원을 한도로서 변제를 받다가 15억 원으로 늘어났죠.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니까 근저당권자가 당연히 등기관리자. 감액이 되면 10억에서 7억으로 줄어들었다면 종전에는 10억 원을 한도로 해서 우선 변제를 받다가 7억으로 줄어들었죠. 따라서 감액할 때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이거 이해되실까요? 네, 전세권 등기도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치아에 관한 다음 수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 신청 치아인데 이 등기 신청 치아에 관한 문제가 법무사와 등기공무원 시험 양쪽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등기 신청 치아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이 등기 신청 치아는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과 치아하는 방법이 동일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방문 신청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했다면 치아도 방문 치아, 등기를 전자 신청했다면 치아도 전자 치아 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그렇죠. 여기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했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거는 방문 신청이죠. 따라서 치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문 치아를 해야 될 겁니다. 1번. 등기 신청이 등기 관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 신청의 치아도 등기 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해야 되며 등기 관리자,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왜요? 상대방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니까 공동 신청이면 치아도 공동 치아, 단독 신청이면 치아도 단독 치아. 맞습니까? 맞죠? 2번. 등기 신청의 치아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등기를 마치기 전 꼭 외우시라고 했죠. 3번. 등기 신청의 치아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치아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우편으로 치아서를 보낼 수 없다. 맞죠? 관공서가 아니니까 일반인들이니까 그렇죠. 방문 신청했다면 치아도 방문 치아라고 했죠. 그렇죠. 4번. 부동산 등기법 제25조에 따라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한 경우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은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입니까?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입니까?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이에요.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의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취하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일부 취하는 허용되지 않지만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일부 취하는 허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5번 지문은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 설명은 하겠습니다. 등기관은 등기 신청에 치아서가 제출된 때에는 등기 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치하라고 붉은 볼펜으로 적은 다음에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번호표 제거 여기가 틀렸습니다. 법무사 문제라서 좀 어려운 게 출제가 된 건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접수번호표에 치하라고 주소하고 돌려주는 겁니다. 치하라고 주소하고 주는 붉을주 선은 쓴 글씨로 씁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적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거하고 이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21번 소유권 보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1번, 2번, 3번, 4번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닌가? 이렇게라도 풀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1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 정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왜 그래요? 단독 신청이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단독 신청이고 없으니까. 그렇죠. 최초의 등기 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나 등기필증 가지고 있지 않겠죠.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독 신청이기도 하고 이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는 공동 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죠. 따라서 단독 신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필 정보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돼요. 뭐가 있죠?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 더. 가등기,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하죠. 다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이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가 첨부가 되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세 번째,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첨부한다면 단독 말소 신청할 수 있죠. 가등기 명인이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가등기의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 가등기 명인은 등기 의무자죠.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때도 가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거 하나 더 기억하시죠.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때 가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다시요.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때 가등기 명인은 가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더 기억해 두십니다. 써야 될까요? 안 써도 되죠? 네,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2번. 그 옆에도 기억하셔야죠.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지 아니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질 때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는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꼭 외워두십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제3자의 동의서, 승낙서, 허가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구분건물 소유자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의 표제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최초로 보존 등기를 신청한 자는 자신이 보존 등기를 직접 신청하고 나머지 표제부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하고 두 개의 등기는 어떻게 신청된다고요? 동시 신청. 기억나셔요? 네. 그 다음에 4번도 3번 이것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나시죠? 네. 이게 기억이 나니까 10점이 더 높은 거예요. 다른 학원은 기억을 못 하세요. 격주라서 네, 제가 한 번밖에 설명을 못 드리니까. 근데 여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안 해도 될까요? 네.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된 경우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른 건물의 표제부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이때 이 표제부 등기의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요? 대지권 변경 등기. 맞습니까? 소식이 없어요. 대지권 변경 등기 맞습니까? 네. 어쩐지. 왜 차이가 10점밖에 안 나는지 알 것 같아요. 50점이 나야 되는데. 네.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고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요전에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건물 소유자도 갑입니다. 건물은 등기부가 있을 겁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때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지상권 등기라고 지상권을 취득했는데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죠. 사용 수익의 목적은 두 가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수목의 소유 목적. 이 을은 건물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지을 수 있느냐. 우리 판례가 인정해 줍니다. 우리 판례가 지상권자는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판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은 일반 건물에서 뭐로 바뀐 겁니까? 구분 건물, 집합 건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집합 건물 등기부는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그리고 1층 표제부, 갑구, 을구, 그리고 2층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등기부가 바뀌게 돼요. 일반 건물 등기부와 집합 건물 등기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 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합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 상단부로 나뉘게 돼요. 이때 요 하단부에 기록하는 등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지권 등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하단부가 만들어지는 등기가 대지권 등기 또는 요 하단부에서 내용이 바뀌는 등기가 대지권 등기 그리고 하단부가 없어지는 등기도 대지권 등기예요. 그래서 대지권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된 등기를 대지권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된 등기가 대지권 변경 등기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요 표제부에서 요 표제부로 바뀌는 등기가 뭐라고요? 대지권 변경 등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표제부와 관련된 등기니까 당연히 표제부 등기입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표제부는 동시에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갑은 요 2층에 대한 보전 등기 신청하겠죠. 그리고 을도 요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대지권 변경 등기는 을이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요쪽에 요거는 보전 등기 신청할 때 만들어질 테고 요거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이 신청하는 게 갑과 을이 같이 가서 신청하는 게 맞는데 이 을이 신청하지 아니할 때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수밖에 없습니까? 갑이. 그렇죠. 갑이 요 등기에서 요 표제부에서 요 표제부로 바꾸는 등기 표제부 등기예요. 정확하게는 대지권 변경 등기라는 겁니다. 보전 등기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니까 직접 신청이죠. 그리고 이 표제부 등기는 원래는 을이 신청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을이 신청해야 되는데 을이 안 하고 갑이 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신청입니까? 대위 신청. 두 개의 등기는 무슨 신청? 동시 신청. 그렇죠. 그럼 지문을 다시 보시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된 경우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다른 건물의 표제부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맞죠? 표제부 등기는 대위 신청, 보전 등기는 직접 신청,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 제한에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전제되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실행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이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법원에 촉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해야 돼요. 그러면 세무서가 압류 등기를 촉탁했다고 한다면 직권 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네. 다시요.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에 촉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가 압류 등기를 촉탁했을 때 직권 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이는 법원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5번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체납 처분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건 세무서의 촉탁이겠죠. 따라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직권 보전 등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세무서가 압류 등기를 촉탁했다는 겁니다. 그럼 직권으로 보전 등기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촉탁 등기 할 때 했어요. 세무서는 보전 등기를 세입자를 대위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는 보전 등기 대위 신청과 압류 등기 촉탁을 같이 해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직권 보전 등기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 22번 대지권 등기에 관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지권만의 이전 등기,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일체성이 깨지죠. 기억나셔요? 네. 2번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죠. 3번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 등기용지에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없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일체성이 깨지니까 안 된다고 했죠. 정답은 5번. 23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다음 수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것도 법무사 문제예요.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이 가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상속등기를 마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뭡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죠.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곧장 상대방에게 또는 자신에게 등기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2번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 원인 일자와 판결 주문에 나타난 원인 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 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주문과 판결 이유 두 군데 다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에 다소 다르더라도 판결 이유에 의해서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 판결서 본등기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게 키워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담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 본등기할 담보 가등기의 표시. 가등기는 표시가 돼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청산권 평가 통지서가 채무자 등에 도달한 날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맞았을 것 같은가요? 틀렸을 것 같은가요? 맞았을 것 같죠?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손해보전의 가등기, 등기법에 적용을 받고요. 두 번째, 담보 가등기, 가담법에 적용을 받죠. 생긴 거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담보 가등기가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 채권의 채무자, 이자, 변제기가 등기부에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기록되지 않습니다. 생긴 게 손해보전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 부동산이 경매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판사는 가등기 명의를 판사실로 부릅니다. 네가 가진 가등기가 손해보전의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밝혀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손해보전의 가등기에 채무자, 채권의 이자, 변제기 이런 게 기록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담보 가등기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담보 가등기는 청산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기속 청산. 또 하나는요. 담보권 실행 경매에 의한 청산. 두 가지가 있죠. 처분 청산은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처분 청산은 담보 가등기권자가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해서 그 대금으로부터 변제받는 게 이게 처분 청산인데 처분 청산은 담보 가등기에서 인정되지 않아요. 원칙은 기속 청산입니다. 담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게 기속 청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담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게 원칙인데 담보 가등기라는 거 표시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보 가등기라는 표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손해보전의 가등기 아니라 담보 가등기라는 표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기속 청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청산 절차 거쳐야 되겠죠. 따라서 거기 나와 있는 그 청산권 평가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돼야지만 청산 절차가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기속 청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도달한 날을 기록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데 좀 외워두시면 되죠. 이런 것들은 외우기가 불가능하면 안 나온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무사 문제니까. 네. 어차피 우리 등기법은 6개만 득점하시면 고득점이에요. 진짜 고득점입니다. 합격자 평균 개수가 4점대밖에 안 돼요. 수험생 전체 평균은 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개만 득점하면 고득점이니까 네. 정말 죽어도 암기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나온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등기법. 단 공간정보법은 다 득점해야 되죠. 4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 가등기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지만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5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에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저당권 설정에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맞았습니까? 맞았죠? 저당권은 간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과 다 양립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말소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임차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대인과 같이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 설은 만들 설자의 정은 정한다 정자예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만들어서 정해주는 등기가 임차권 설정 등기예요. 두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그냥 임차권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요 문구를 생략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임차권 등기라고 보통 흔히 얘기하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보통 임차권 등기라고 부르고 임대인이 해주는 중 등기를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표현해서 구별을 합니다. 1번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민법 621조인가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반대 약정이 없다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서 쓸 때 다 반대 약정하죠. 네. 2번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리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면제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이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하는 등기죠. 따라서 보증금에 대한 담보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최우선 면제권을 다른 자에게 인정을 해버리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이후에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또한 존속기간이 종료가 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기이기 때문에 임차권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가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임대차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하는 등기가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입니다. 따라서 그 사용 권능은 소멸된 상태예요. 소멸됐는데 임차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전대차 등기도 안 된다고 했죠. 3번 주택 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 맞습니까? 촉탁이라고 했죠. 정확하게는 법원 사무관이 촉탁하는 등기입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했죠. 명령에 의한 등기는 어디에서만 나타납니까?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차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차임이 존재하지 않고 임차 보증금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습니까? 맞죠? 보증금 10억 플러스 월세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을 기록해야 되죠. 반전세. 그렇죠. 그런데 보증금 15억만 딱 있다는 겁니다. 월세가 없어요. 그때는 보증금만 기록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유는 이 보증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바로 월세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월세가 있을 때는 월세만, 보증금만 있을 때는 보증금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고 5번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 임차권 등기 및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가 격리된 경우 요 주택 임차권 등기,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예요. 이것도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야지만 이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25번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것도 설명을 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을은 병원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전세권이 붙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전세권부 저당권 등기라고 불러요. 이게 주등기, 부기 등기가 될 겁니다. 이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전세권 소멸될 겁니다. 따라서 전세권 등기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갑, 등기에 걸리죠.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둘이 있을 텐데 당사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자는 누굽니까? 등기 의무자.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말소가 되면 이것도 존재할 수 없죠. 따라서 병은 변제가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말소되면 이것도 소멸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을이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 전세권 등기에서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당사자 중에 손해가 발생하면 등기 의무자,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등기상 이해관계인. 그래서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를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이 첨부가 돼야지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갑은 말소 등기를 신청하고 싶은데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말소 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법원은 갑 승소 판결을 내줄 테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면 갑을 뭐라고 부르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판결서는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주문이 있고 주문을 가지고 뭘 판단한다고요? 판결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주문이 나오게 된 이유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고 여기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는데 주문과 이유에 발생하는 판결의 효력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 원고도 기록이 될 테고 피고도 기록이 될 겁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자 갑, 피고는 소송을 제기당한 자 을. 이때 이 판결의 효력은 원고 피고에게만 미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라고 불러요. 그러면 판결의 효력이 원고 피고에게만 효력이 있으니까 병에게 판결의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없어요. 이때 이 재판서 등본은 병에게 효력이 있는 판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판결서를 가지고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 요거 첨부해야 됩니까?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까? 첨부해야 됩니다. 요 이해가 되실까요? 저 판결서는 병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왜? 병은 피고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도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승낙서를 첨부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주면 재판서 등본 첨부해야 되죠. 따라서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원고는 누굴까요? 갑. 피고는 누굴까요? 병이 되는 겁니다. 이때 그렇죠? 그래서 판결서가 나오면 이때 이 판결서는 원고가 누구 되는 겁니까? 갑. 피고는 병. 요게 바로 요 재판서가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서해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첨부해야 됩니다. 전 전세권 등기를 했지만 서해권 이전 등기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자의 재판서 등본이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2번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될 때 병은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 이전이어서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권리자이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병 등기가 먼저 말소된 다음에 을명의 등기가 말소되는 거죠. 따라서 을의 등기가 말소될 때는 병은 등기부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등기를 말소한다는 등기를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면 저당권도 소멸됐죠. 그럼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 말소 등기 이렇게 하죠. 2번 저당권 말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표시예요. 그게 2번 저당권 말소. 그리고 말소 등기는 언제나 뭐라고요? 주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신청서에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5번 등기 전부에 대한 말소 회복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26번 다음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원래는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쭉 가죠. 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환매 특약 등기 신청도 각하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 신청은 동시에 신청한다고 했죠. 따라서 동시에 신청되지만 순위번호는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동시 신청이지만 순위번호는 따로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동시 신청이고 그러다 신청 정보가 별개로 작성이 되니까 순위는 같겠지만 순위번호는 다른 걸 써야 되죠.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환매 등기는 부기등기. 기억나십니까?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의 주종을 판단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된 등기, 환매 등기가 종된 등기라고 했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각하되면 환매 등기도 자동 각하. 환매 등기가 각하된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자동 각하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기억나십니까?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는 뭐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까? 등기필 정보나 등기필증. 그렇죠. 그렇죠. 포괄 유증은 우리 민법 1078조에서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했습니까?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했습니까? 처분 요건.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원칙이 적용돼야 되죠. 186조가 적용이 되니까 특정 유증에서의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까?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까? 성립 요건. 그렇죠. 3번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 유증의 경우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네, 원칙은 같이 신청하러 해야 되는데 이때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죠. 상속 등기와의 차이라고 했죠. 환매 특약의 가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채권적 청구권, 부동산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는데 환매권은 청구권 자체가 아니라고 했죠. 형성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매권은 다른 자에게 돈 받고 팔 수 있죠. 그러면 환매권을 취득한 자는 판자에게, 양도인에게 환매등기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텐데 환매등기 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죠. 따라서 환매등기 이전의 가등기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환매등기는 가등기가 안 되지만 환매등기 이전의 가등기는 가능하다고 했죠. 환매등기가 부기등기니까 환매등기 이전등기는 부기등기 맞습니까? 그러면 본등기와 가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니까 환매등기 이전 등기가 부기의 부기라면 환매등기 이전의 가등기도 뭐가 되겠습니까? 부기의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5번은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4번. 27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신청할 권리가 없는 자가 신청한 등기가 맞춰진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관이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모르겠죠? 네. 설명하겠습니다. 갑은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소에 뭔가를 신청합니다. 이 신청에 대한 답변이 있을 텐데 등기관은 갑에게 신청인에게 처분이나 결정을 합니다. 등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결정의 형식으로 나가요. 등기 실행 결정, 등기 각하 결정. 등기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등기기록 열람 신청,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 이런 것들은 처분의 형식으로 나갑니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 등기소의 처분 결정이 신청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당하다는 겁니다. 정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당하다고 판단한 신청인은 등기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인 지방법원에게 다른 의견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의는 의견할 때 의자고요. 이는 다를 이자예요. 다른 의견을. 신청이라는 용어는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요청한다. 다른 의견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이의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의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의신청에 이익이 있는 자만 이의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이의 이익. 그래서 이의신청의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의 이익, 상속등기가 위법하다면 상속인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이의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상속인 친구가 상속등기가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어요. 저당권이라는 물건은 자유로운 양도가 허용이 되죠.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가능한데 설정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당권은 자유로운 양도가 허용되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설정자는 이의신청할 만한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채권자 대의신청을 통해서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채권자 대의신청을 통해서 이유는 강제집행 들어가려니까 그걸 알게 된 채무자가 말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그 말소 등기에 대해서 채권자는 이의신청할 이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채권자 대의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진 등기를 채무자가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채권자는 이의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열받을 테니까. 하나 더. 여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뭐가 첨부돼야 됩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재판서 등본이 첨부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소 등기에 대해서 이 등기상 이해관계는 이의 신청할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자신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이 첨부가 안 됐는데도 등기가 됐으니까 이의 신청할 만한 이익이 있겠죠. 말소 등기에 대해서. 이때 재판서 등본이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말소 등기 신청한 요 을이 이의 신청할 만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없습니다. 얘만 이의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 요약집에 있습니다. 요약집을 통해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의 신청의 이의. 이때 이의 신청은 첫 번째 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습니까? 기간의 제한이 없죠. 두 번째 이의 신청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집행정지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정지효가 없다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됐습니다. 이때 이 부당은 이의 신청 처분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는 처분 결정 시점이고 등기소의 처분 결정 시점이고 이 시점은 이의 신청 시점이에요. 이때 이 부당성을 판단할 때 법원이 부당성을 판단할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하느냐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니까 중간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것은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증거나 자료들은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부당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등기가 신청이 됐을 때 등기관이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부당할 때 소극적 부당이라고 부르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부당할 때 적극적 부당이라고 부릅니다. 등기 신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행동한 건 뭘까요? 각하를 했다는 겁니다. 등기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소극적 부당이에요. 따라서 각하 결정이 부당할 때 이를 소극적 부당이라고 부릅니다. 등기관이 적극적으로 등기를 실행한 것이 부당할 때 적극적 부당이라고 불러요. 즉 실행 결정이 부당할 때 이를 적극적 부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부당하다고 주장한 신청인은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부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불구에 어떠한 변화도 없죠. 갑불구에 어떠한 변화도 없으니까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 부담의 경우에는 갑굴구에 어떤 변화가 있죠. 어떤 등기가 실행됐죠. 그럼 그 실행된 등기를 통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따라서 이때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신청인도 이의 신청할 수가 있고 제3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적극적 부당은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있는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될 때는 각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각하 사유는 제1호 뭡니까? 관할 위반. 제2호 뭐죠? 등기 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제3호, 제4호 쭉 가서 제11호까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각하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정당해요? 부당합니까? 부당하죠? 부당합니까? 부당하죠? 부당합니다.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이건 부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적극적 부당입니까? 소극적 부당입니까? 적극적 부당.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때 1호 위반, 2호 위반의 등기는 뭐라고 그랬죠? 당연 무효인 등기. 따라서 등기관이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는 등기. 따라서 이의 신청을 통해서라도 말소해야 되는 등기. 기억나십니까? 여기와 여기에 해당이 될 때는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도 없다고 했죠. 기억나실까요?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는데 실제 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고 한다면 그때는 유효, 실제 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효. 이때 실제 관계 부합 여부는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요? 그러면 적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관할 위반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극적 부당의 경우 3호부터 11호에 위반이 된 등기는 이때 이의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뭐 갖고 해결할까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 부당의 경우, 즉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실행된 등기는 관할 위반과 등기 시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만 이의 신청할 수가 있고 3호부터 11호에 해당될 때는 이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1번 어디 갔지? 27번째 1번 신청할 권리가 없는 자가 신청한 등기가 맞춰진 경우. 예를 들어서 대리권이 엄자가 등기를 대리 신청했는데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관할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대리권을 증명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죠.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의 방법으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절차를 통해서 말소를 구해야 됩니까? 민사소송 절차. 되셨을까요? 네, 2번.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등기 신청인이 등기 권리자 및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맞았습니까?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왜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소극적 부당. 3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의 제출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주장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의 증거 방법으로 이의 사유를 삼을 수 없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의 신청서의 제출시가 아니라 처분 결정시가 될 겁니다. 처분 결정시. 이것도 법무사 문제예요. 그 다음에 4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기간의 제한도 없으므로 이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았죠? 5번을 좀 체크하십니다. 보통 중개사 쪽에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 좀 체크하시는데,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관할 지방법원이 권리 이전의 기록 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명령에 의한 등기입니다. 이거 좀 보죠. 다시요. 여기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한다고 했죠? 법원에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의신청서는 이렇게 제출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금년도 등기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의신청은 법원에 하지만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등기소에 제출이 되면 등기소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의신청의 취지가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취지에 맞게끔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을 합니다. 즉 처음에 처분 결정을 번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의신청의 취지가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3일 이내에 송부합니다. 지방법원에. 3일 암기되셔야 되죠. 3일 이내에 송부하게 됩니다. 송부를 받은 지방법원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의를 신청하는 시점과 법원이 판단하는 시점이 시간적인 갭이 존재해요. 이 시점에 갑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는 것과 이 시점에 갑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는 것은 갑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중간에 을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을보다 선순위죠.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을보다 후순위 돼버리죠. 따라서 어느 시점에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지는 갑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법원은 등기소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 순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은 등기소에 명령을 내리게 돼요.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 두 가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령을 내립니다. 부기등기 언제 합니까?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라고 했죠. 이 부기등기를 통해서 이 순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또는 두 번째, 가등기를 명령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등기 언제 합니까? 순위를 보존할 때 이 순위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령에 의한 등기입니다.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신청, 그 다음에 촉탁, 그 다음에 직권명령, 요 네 개의 등기 중에서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의신청의 취지가 법원이 판단했을 때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을 등기소에 명령합니다. 이것이 등기와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명령에 의한 등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기각결정이라는 걸 합니다. 이 기각결정은 거부결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거부결정은 두 가지가 있죠. 기각결정, 각하결정.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심리가 진행된 다음에 거부하는 결정은 기각결정이라고 불러요. 소송법에서.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거부하는 결정을 각하결정 이렇게 부릅니다. 소송법에서.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십니다. 5번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관할 지방법원이 권리 이전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이게 뭡니까? 명령에 의한 등기. 예를 든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를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이미 등기가 되었다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 이름으로 등기가 벌써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요즘 기본세는 없는 내용이지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몇 번인가요? 3번. 그렇죠. 그 다음에 28번. 강공수의 촉탁에 관한 촉탁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촉탁 등기 여러 번 했죠. 1번 강공수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2번. 강공서의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않고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는 거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3번. 강공서의 등기 촉탁 시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4번. 이게 정답이 될 테고 4번. 매각 또는 공매 처분 등을 원인으로 강공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 제공합니까? 원칙적으로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등기 명의되는 등기 권리자만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죠. 등기 의무자는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죠. 그런데 국가기관이 개입된다면, 즉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지라도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5번. 강공서의 등기 촉탁 시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성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 촉탁을 수리해야 된다. 맞습니까? 대장의 부동산 표시와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원칙적으로 29조 제11호에 의해서 각하된다고 했죠. 하지만 29조 제11호는 등기명인이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이거 했던 거예요. 뒤에 좀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 촉탁 등기도 작년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출제가 됐고요. 금년도 등기공무원 법무사 시험에서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약집 뒤에 ND에 있는 거 좀 꼼꼼히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29번.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관이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 설정에 등기를 할 때는 지역권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된다. 맞습니까? 목적, 범위, 유역지 표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2번. 유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도 이전된다. 맞습니까? 따라서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지역권자의 등기 명의는 설정 등기할 때 지역권의 등기 명의는 표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3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로, 유역지 소유자를 등기 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맞습니까? 맞죠?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유역지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5번. 승역지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유역지 지상권자는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그렇죠. 두 토지 간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는 권리니까 이용권자는 지역권을 설정해줘서 등기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이용권자는 지역권을 설정받아서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30번. 등기 신청의 각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등기공무원 문제인데요. 1번.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에 대하여 건물만에 관한 세입권 이전 등기 신청,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은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되어 각하 대상이다. 맞습니까? 앞에도 나왔던 거죠. 2번.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 의무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자기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맞습니까? 이때 등기 기록과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불일치하다고 해서 각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각하를 시켜버리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아예 허용하지 않는 게 돼버리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의 소유자 표시와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신탁 등기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않더라도 각하될 수 없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동시 신청이지만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한다고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작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별개의 등기이므로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지 않더라도 각하할 수 없다.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하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이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신청한다고 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네, 있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각하돼요. 다만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고 신탁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위탁자나 또는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별개의 신청 정보로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예외예요. 예외. 그렇죠. 5번 4번 등기 신청의 각하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맞죠?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고 해서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나왔던 게 또 나와요. 이게. 그래서 기출지문만 잘 정리하셔도 10개 득점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3분 정도를 목표로 해요. 등기법 만점을. 네? 보통 한 분씩은 좀 나오는데 학원마다 한 분씩 정도는 나오는데 여기는 엘리트들만 모여있으니까 3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다음에 5번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심이 고지 방법은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전자신청의 각하 결정을 인터넷을 통해서 각하하게 되면 이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각하 결정만큼은 반드시 서면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 좀 외워달라고 요약집에 아마 밑줄 쳐져 있을걸요. 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렵게 느꼈던 지문들은 다 법무사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나온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6개만 득점해도 합격하는 데는 네, 아주 고득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